옛날 옛적 아름다운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레미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미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그는 오래된 마을의 시장에서 낡고 먼지 쌓인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거울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물건이었지만 레미는 이 거울에 강하게 끌렸습니다. 이거 얼마인가요? 레미가 거울을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거울은 매우 오래된 것이란다. 별로 쓸모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프랑에 가져가도 좋아.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레미는 이 프랑을 주고 거울을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 거울을 자기 방에 두고 손수레로 닦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거울의 테두리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길을 열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레미는 그 문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레미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거울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을 뜬 레미는 낯선 세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법과 이상한 생명체들로 가득한 신비한 세계였습니다. 레미는 곧바로 자신이 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긴 어디지? 레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작은 요정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서와, 레미. 나는 이곳의 안내자, 페르미나야. 요정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아요? 레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 들어온 자는 예언에 의해 여기에 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어. 너는 이 세계를 구할 사람이야. 페르미나가 설명했습니다. 페르미나는 레미에게 이 세계가 어둠의 마법사 벨바르드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벨바르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이 세계를 그의 지배 아래 두려 했습니다. 레미는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 페르미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레미와 페르미나는 여러 가지 모험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숲을 지나고 지혜로운 드래곤에게서 조언을 받고 미로 같은 동굴을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레미는 용기와 친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벨바르드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레미는 페르미나와 함께 최종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벨바르드는 강력한 마법을 사용해 레미를 공격했지만 레미는 자신이 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놀랍군. 벨바르드가 불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어둠을 이길 수 있어. 레미가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결국 레미는 페르미나의 도움과 자신의 용기를 바탕으로 벨바르드를 물리쳤습니다. 벨바르드가 사라지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이 세계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레미는 거울을 통해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모험을 통해 더욱 성장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레미는 그 거울을 다시 복도에 두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험을 향한 그의 열망과 꿈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레미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용기와 친구의 소중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모험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먼 나라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황금 언덕 언저리에 피노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영혼이 살았다. 피노는 나무와 동물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 작은 영혼은 자연의 소리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고 이를 통해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피노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마을 사람들과 나무들 사이에 평화와 조화를 이루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에는 더 큰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노는 얼마 후에 마을 외곽에 몰래 숨어있는 검은 영혼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검은 영혼들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도록 유도하며 마을의 평화를 깨려고 했다. 하루는 피노가 숲속 깊은 곳을 탐색하다가 무언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검은 영혼들이 자신들의 계략을 논의하는 목소리였다. 우리는 이 마을을 혼란에 빠뜨려야 해. 그래야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어. 이 목소리를 듣고 피노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검은 영혼들의 계획을 알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조언해야 했다. 마을로 돌아온 피노는 우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무, 현자 같은 오크 나무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오크 나무는 깊은 생각에 잠긴 후 피노에게 말했다. 피노, 너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희망의 상징이야. 사람들은 너의 조언을 받아들일 거야.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해.
피노는 오크 나무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가가 검은 영혼들에 대한 경고를 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피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노가 예측한 불행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자 사람들은 그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피노의 지시에 따라 공동체를 하나로 단결시켜 검은 영혼들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서로를 지원하며 따뜻한 에너지를 나누었고 자연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과 힘을 합쳐 검은 영혼들을 물리쳤다. 피노는 그 과정에서 많은 힘을 소모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피노가 자신을 사랑한 만큼 더욱 깊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되었다. 그 이후로 마을은 다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고 피노는 작은 영혼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마을을 지켜보며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 이끌고 도와주는 수호자의 역할을 해나갔다. 이 이야기는 피노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어난 조화와 단결의 힘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사람들이 언제나 서로를 사랑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한 소년으로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를 좋아했지만 가끔은 그의 지나친 호기심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서 피에르는 오래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마법의 꽃이 위치한 장소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꽃을 찾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전설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곧바로 이 흥미로운 발견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 없었고 마법의 꽃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피에르는 큰 배낭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긴 모험을 떠났습니다. 숲속은 짙고 울창했으며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용감히 걸어갔습니다. 숲속에서는 아름다운 새의 노래소리와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숲의 찬란한 아름다움에 푹 빠졌습니다. 며칠을 걸은 끝에 피에르는 깊은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골짜기 가장자리에 선 피에르는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매우 지혜로워 보였고 아주 오래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피에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젊은 모험가요. 너는 분명 마법의 꽃을 찾으러 왔겠지? 노인의 물음에 피에르는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아셨나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숲의 수호자로 너와 같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을 찾았단다. 하지만 마법의 꽃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진실한 마음과 용기를 필요로 하지. 피에르는 가슴속에서 용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저는 진실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법의 꽃을 찾을 수 있나요? 노인은 피에르에게 길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골짜기를 지나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거라. 그곳에서 가장 큰 대나무를 찾아 그 안에 숨겨진 열쇠를 꺼내거라. 그 열쇠는 비밀의 동굴로 가는 문을 열 것이다. 피에르는 노인의 말을 따라 골짜기를 지나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대나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의 결심과 인내가 드디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가장 큰 대나무를 찾아 열쇠를 꺼낸 후 피에르는 노인이 말한 비밀의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 안은 어두웠지만 피에르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빛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동굴 깊숙이 들어가자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작은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아름다운 마법의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마법의 꽃을 손에 든 순간 꽃은 그의 마음속 소원을 들여다보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피에르의 소원은 단순히 마을 사람들과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는 진실한 소망이었습니다. 마법의 꽃은 피에르에게 따뜻한 빛을 비추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피에르는 마법의 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피에르의 용기와 진실한 마음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고 마법의 꽃은 모두의 삶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피에르는 많은 모험을 떠났지만 언제나 사랑하는 마을과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피에르와 마법의 꽃의 전설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사랑과 용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 북서쪽의 작은 마을에 벨포레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숲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서로 도우며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마을 중심에는 오래된 교회가 있었고 교회를 꾸미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겨울이 오기 전 숲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빛나는 나무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났다. 이 나무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 잎사귀에서는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나무 껍질은 금빛으로 빛났다. 이 나무를 찾아 마을로 가져오면 그 해 동안의 풍년과 행복이 보장된다는 전설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이 나무를 찾아 떠났지만 빛나는 나무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나무는 숲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으며 숲 속에는 위험한 동물과 미로 같은 길들이 있었다. 하지만 매년 이맘때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모아 숲으로 향하곤 했다. 그 해도 다르지 않았다. 날씨가 추워지고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자 마을에서는 빛나는 나무를 찾기 위한 모험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용감한 청년 피에르와 그의 친구 줄리가 자원했다. 피에르는 키가 크고 튼튼한 청년으로 마을에서 인기 있는 사냥꾼이었다. 줄리는 작은 체구와 날렵한 몸을 가진 마을 최고의 트래커였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자라왔고 함께 많은 모험을 해왔다. 숲속으로 들어간 피에르와 줄리는 처음에는 평소처럼 순조롭게 걸어갔다. 하지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점점 험해졌고 날씨도 점점 더 추워졌다. 이들은 가진 모든 용기를 내어 길을 계속 나아갔다. 그들이 클리어해야 할 첫 번째 장애물은 깊은 협곡이었다. 협곡을 건너기 위해 이들은 로프를 사용하여 서로를 지탱하며 안전하게 건너갔다. 다음으로 맞닥뜨린 것은 어둠 속에서 숨어있는 거대한 곰이었다. 곰은 이상하리만큼 인간을 적대시하며 피에르와 줄리에게 힘든 싸움을 걸어왔다. 피에르는 날렵하게 곰의 공격을 피하며 줄리는 빠른 판단력으로 곰을 유인해 함정에 빠뜨렸다. 결국 이들은 곰을 물리치고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밤이 찾아오자 두 사람은 불을 피우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 소리와 나뭇잎 사기의 속삭임이 이들을 감쌌다. 피에르는 줄리에게 말했다. 숲속 깊은 곳에 빛나는 나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나무를 찾아 마을로 돌아가면 모두가 기뻐할 거야. 줄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길을 나섰다. 새벽이 되자 이들은 아침 햇살 속에서 마침내 빛나는 나무를 발견했다. 나무는 은은한 빛을 뿜어내며 주변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피에르와 줄리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나무에 다가갔다. 그들은 나무의 가지에서 빛나는 잎사귀를 몇 개 따서 지니고 나무 껍질에서 약간의 금빛 가루를 모았다. 돌아가는 길도 험난했지만 두 사람은 마을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지치지 않고 걸었다. 마침내 마을에 도착한 피에르와 줄리는 빛나는 나무의 잎사귀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하며 잎사귀와 금빛 가루를 교회에 두고 모두 함께 축제를 시작했다. 그들은 한 해 동안의 풍년과 행복을 기원하며 춤추고 노래했다. 마을은 다시 한번 평화롭고 행복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피에르와 줄리는 그 후에도 오랫동안 마을에 남아 많은 모험을 떠났다. 그들의 용기와 우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덕분에 벨포레 마을은 항상 행복과 풍요로 가득 찼다. 그리고 빛나는 나무는 그 마을의 전설로 남아 매년 겨울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